자,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기가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촉은 바로 이 인식기관,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은 뭐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이걸 육감, 감각.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육감 자체가 우리가 감 잡힌다 그러죠? 감이라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감 잡힌다. 안다는 것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느낌이죠. 감각, 느낌이죠. 사실은 이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을 생각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생각 해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과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요 해석, 규정, 판단, 평가, 요게 이 생각이라는 거죠. 요게 관념이라는 거죠. 요게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붙잡고 싶고, 밀치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런 이 의도가 일어나고, 이 의도를 행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상이라고 그러고, 느낌을 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전체 한꺼번에 감지되는 것부터, 느낌으로 알아진다. 이것이 감지죠, 감지. 느낌으로 알아지는, 우리가 감지된다 이런 거죠. 느낌으로 알아진다는 거죠. 느낌으로 알아지는 이것이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근데 알아지는 것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느낌이 수고,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상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의도라고 그러고, 요걸 통틀어서 알아지는 것이 이 수상행식. 일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촉이 있으면은 뭔가, 촉이라는 것은 뭐죠? 그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죠. 우리가 감지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달리 알아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진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로 알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한다라고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말과 행동이죠. 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의 드러남입니다. 아까 마음 중에 수상행식 할 때 행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이라는 작용의 드러난 현상인 거예요. 아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작용의 드러남인 거예요.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라는 생각작용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작용에는 그것을 작용을 하게 하는 어떤 주체도 없고, 그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러한데 따로따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들림이 있으면은 생각이 작용하고, 들림이 있으면 느낌이 작용하고, 느낌이 있으면 생각이 작용하고, 생각이 있으면은 의도가 작용하고, 의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게 다시 또 알아지죠. 눈으로 보이든 귀로 들리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이렇게 그 의도가 드러난 말이 가면은 그것이 귀로 들어가죠. 귀로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똑같은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그 의도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표정이 됐든, 손짓이 됐든, 눈빛이 됐든, 이런 모든 것이 다 행위죠.
그러면 그것이 또 이 눈으로 이렇게 되든 소리만 귀로 들어오든 이렇게 또 여기서 또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작용이 되죠. 사실 이 우주 만물 만상은 다 이런 식의 서로 연관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연기된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존재가 있는 거고 듣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들이 계속 그렇게 작용들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작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 현상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 조건이 다르면은, 여기에다가 이 안경을 요즘 이제 안경도 점점 좋아가지고 투시 안경도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더 나가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현미경 같은 안경 나오죠. 600만 불 사나이는 이 눈이 다 그러니까 거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망원경 같은 눈을 장착하고 한쪽 눈은 이 망원경 눈을 장착하고 한쪽 눈은 이 현미경 눈을 장착하니까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 속까지 투시가 다 되도록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든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 그러한 작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난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나니 너니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령 배율 아주 높은 현명을 보면 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미립자 소립자 움직이는 보이는 그런 현명으로 본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사람이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요 조건일 때 너 나가 있는 것일 뿐인데 그 너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조건에서만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조건에서만 있는 것, 조건이 다르면 없는 것, 그것을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조건 하에서만 있고 실제로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난 현상이 들어가 있고 이건 현상이다. 그러나 작용, 그래서 실상은 작용이다. 연기자, 그것도 작용도 그냥 한 작용만 있고 따로 이 작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온통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선상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작용,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중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건 뭐 더 세분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작용의 이치지 존재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현상이고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는 존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방편적인 것. 가령 이 존재라는 생각에 꽉 얽매여서 존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나 또는 이 존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막히하고 있는 그냥 막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나 존재로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어떤 이치를 이야기할 때는 존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연기는 이치 중에 핵심 이치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이치인 거예요. 이 사성제는
어떻게 보면 이치를 다시 관념적으로 설명한 거죠. 고집멸도.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치적으로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고가 어떻게 일어나는 이유가 집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집, 괴로움의 원인,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그렇게 해서 막연히 그것이 뭔가 원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치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는. 그래서 이치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실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작용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연기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모든 것은 남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하고 관계가 없게 됩니다. 남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의 말은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많은 거예요.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도하고는 전혀 도가 안 되게 하는 요인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해서 바른 견해라고 어떤 견해, 바르다 안 바르다, 아무리 바르다 안 바르다 해도 그냥 어떤 견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바른 견해는 그래서 이거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른 견해라고 해서 이거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틀이고 그것이 바로 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편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관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없지만은 왜 자꾸 관념 또 이제 생각 그러냐 결국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 단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된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가령 관념이 꼭 나쁜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일어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대한 착각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않으면은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불편이 야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 거라고 붙잡는 그것을 믿는 붙잡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붙잡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념,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관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관념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얽매이면, 붙잡으면 그것이 내 거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붙잡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어떤 이 깨달음은 뭐라고 하죠? 무덕이라고 그러나 부덕이라고 그러나 이무소득고 예 무소득고 즉 얻은 바가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하면 그것은 이미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틀이 돼서 반드시 불편함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할 게 있어야 가지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요? 그 표현인 거예요. 반야신경의 이무소득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바른 견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바른 견해는 견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판단함이 없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닌 그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바른 견해가 중요하자? 판단이 있으면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은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말 그대로 바로 이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면은 잘 안 되니까 경험적으로. 자, 이미 이렇게 항상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은 생각 속의 일인 거예요. 지금 이미 경험되는 이 대에서 도면은 스스로 그것이 자명해지니 머리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라고 따지면은 결코 자명해질 수가 없고 알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의심투성이 같아요. 의심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의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스스로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둬야 되는데, 자, 우선 그래서 항상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험되는 것은 뭐예요? 뭔가 보인다라는 사실부터 경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보인다, 떨린다, 냄새 맡아진다, 맛 보여진다, 느껴진다, 그 다음에 뭔가 알아진다, 이거죠.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촉, 뭔가 보인다, 이런 거죠. 뭔가 들린다. 이 뭐라고 그러시면 1초도 안 돼서 뭔가 팍 일어나죠. 뭔가 팍 들리니까 팍 일어나는 거죠. 안 들리는데도 뭐가 팍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들려야죠. 들려야 팍 일어나죠. 그래서 들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가 팍 일어남이 있죠. 들림이 없으면 팍 일어남이 없죠. 자, 이것은 실제고 경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들림이 있으니까 뭐가 팍 일어나던가요? 판단이. 예. 뭐 판단이 일어나든 화가 일어나든 뭐가 팍 일어나죠. 그러면 도대체 들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가령 이런 소리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이 순간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소리를 하고 있다면은 가령 직장에서 어떤 뭐 상사가 또는 뭐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고 막 하고 있으면은 그 듣고 있는 모든 직원의 마음속에 들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럼 도대체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단지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왜 다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은 들리는 것은 똑같은 거죠. 같은 말이 모든 사람이 들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왜 일어나는 것은 다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기존에 뭐가 있어. 기존에 자기가. 예, 바로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이 촉 이전에 적은 겁니다. 촉 이전에 적은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 어떤 이 사람마다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는 것이 다 다르죠. 일어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은 경험이 다른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경험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일어나니까 뭐 생각이 뭐 일어난다고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다르죠. 뭐 하려고 안 하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없애려고 하는 사람, 고막 방을 나가는 사람, 아니면 뭐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아무리 사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들으면서 저기 옳은 소리인데 사장이라고 대단한 소리 하고 앉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애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래서 더러워도 어떻게 뭐 밥벌어 먹고 살려면 뭐 있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렇지만 차라리 내가 때려치웠으면 때려쳤지. 문 열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사장이라도 너무 하는 거 아니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이 치인 거예요. 응? 실제로 다 그렇게 일어나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도 속이 부글부글 그런 거 참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해봤자 사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분해, 성질이 덜 해결될 수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계속 찝찝하고,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 그것이 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면은 집에 와서 또 가만히 이제 눈 자려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면 또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럴 수 있는 잠재 기운. 아직 해소되지 않는 뭔가 막 그런 어떤 그런 기운. 그것이 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낮에 어떤 일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또 화가 나고 막 그러죠? 짜증이 나고. 그게 이제 유인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가지고 또 뭔가가 들리면은 반응이 거기에 따라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애치유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면 행에서 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이라고, 행이 바로 업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는 촉 이전은, 촉부터는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현실적으로 다르게 반응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이 순간 이전에도 촉하고 애치유라고 하는 이 경험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항상 지금 이 순간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촉 이전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을 이야기해요. 이 순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까지.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의 업이 현생에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생의 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업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계속 지금 이 순간 이전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거기 전생의 업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생 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애치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전이 다 유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유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유라는 상태가 어디에 딱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속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하늘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어난 작용 속에서 그것이 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또 잠재되어 있고 또 영향을 미쳐서 또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어디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면 상속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듯이 아버지 뭐 성품을 물려받 이게 상속되는 건데 상속이라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일어나서 퍼져나가듯이 물결은 도로 하나 연못에 뻥 던지면은 쏙 들어갔다가 쏙 올라오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요 동그랗게 쏙 들어갔다 쏙 올라오면서 요 동그랗게 생기죠. 동그랗게 생기면은 물결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죠? 보기에는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거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이 영향에 의해서 옆에 또 요런 게 생기고 요것도 요렇게만 하고 있는데 요 영향에 의해서 또 옆에 생기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새로 생긴 거죠. 또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생긴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같지 않고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죠. 이것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여기에 내포돼 작용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음에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바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야식 하면 아래야식, 예, 아래야식을 한자로 뭐라 그러니까 장식 이러죠. 장식 어디에 이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장은 창고 뭐 이런 거죠. 어디에 저장돼 있다라고 그러죠. 그걸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또한 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용 속에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전달돼 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 더할 것 더해지고, 새로 더해지는 것 더해지고, 소멸되는 것 소멸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또 돌을 하나 뽕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쪽에 또 그렇게 생기면은 물결이 서로 부닥치면 간섭이 일어나서 막 복잡한 물결이 돼가죠? 이 세상이란 사람들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물결이 서로 섞이고 해가지고 복잡해서 도대체 원인도 알 수 없겠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작용돼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용은 펑 던진 돌을 던지느냐, 나무를 던지느냐, 넙죽한 걸 던지느냐, 조그마한 걸 던지느냐에 따라서 다 그 기운이 다 다르고, 그 물결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바로 그 기운이 그대로 다음 물결에도 그렇게 해서 모양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거와 같이 촉 있으면은 수 이하로, 느낌은 제일 처음에 느낌은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니, 고막에 와서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고막의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부터가. 그래서 결국에 행은 애치유를, 그것이 이 경험이 쌓여서 아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작용에서 새로 생긴 애치유는 애치에 생긴 것을 유에 더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도의 상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냥 소멸되면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다음에 작용하는 거고, 또 새로 더해지고 빠지고 더해지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참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용으로 가는 거지, 존재의 내가 습관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타고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아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애치유, 이것이 이미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애치유를 바로 행의 한마디로 다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치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행은 다 다르고, 그래서 다시 행이 기반이 돼서 일어나서 수 다음에 일어나는 애가 행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영향으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무명은 뭐냐? 무명은 실제로 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이 가령 내 생각이다, 내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 내 업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총칭해서 그런 것을 무명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무명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명이 곧 행이고 행이 곧 무명인 거예요. 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전에 왜냐하면 사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항상 경험되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항상 제일 첫 번째 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촉이 있어야 되니까. 생각은 항상 첫 번째 촉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첫 번째로 태어나면, 과거가 없으면, 첫 번째로 태어나면 그럼 앞에 행이란 없는 거고, 촉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애도 없을 거고 수도 없을 거고
애도 없을 거고, 치도 없을 거고, 그럼 그럴 거 아니냐? 앞에 그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상황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생각의 상황. 예.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시무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시무종, 시작도 끝. 시작이니 끝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고,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창조되기 이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공간도 없는데 창조가 됐어요? 그럼 공간이 창조됐나요? 공간이 창조되기 이한 그 공간은 또 어디에 있는데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우주 만물 만상이 창조되려고 하면은 이 공간에 창조됐다 하면은 창조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가 됐겠어요? 그럼 창조되기 이전 공간은,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공간도 만들어졌다? 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그것도 만들었다는, 공간이 만들어진 공간이 아무리 그래도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냐? 공간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 빅뱅. 네? 그 빅뱅의 원리. 그러니까. 팽창되는 원리.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한다면은, 자, 빅뱅이 일어날 뭐가 있어야 빅뱅이 일어나지. 그럼 빅뱅 이전은 뭔데? 하나의 어떤 에너지 힘. 그럼 힘은 또 어떻게 생겼는데? 자, 도대체 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응? 한번 계속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창조는 그 출발부터가 틀리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데, 뭐, 하나님 또 어떻게 그 스스로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니까, 그 창조론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생각 속에 빠지는 생각 노름에 빠지고, 그것이 노름.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휘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자꾸 임은 일어나잖아요. 뭐 쓸데없는 생각이 같긴 한데.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 해결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해결법. 그것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코 해결되지 않으니, 도면은 스스로 자매 해결됐음이 알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믿어봐야 본전이잖아요. 지금까지 알려고 해서 알아졌었습니까? 몰랐죠.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거든요. 모를 것 같아서 불각이라고 했는데. 그랬으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진다 하시길래 그렇게 기다려보려고. 그래서 도면은 스스로 자명해진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당연히 시작과 끝, 이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각인 거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고,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먼저냐? 이것은 생각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전혀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마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애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엄마가 없으면 애가 있을 수 있나요? 애가 없으면 엄마가 있을 수 있나요? 입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양할 때는 원래는 어디서 왔는데. 자, 근데 부사님,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하고, 아니, 무슨 생각은 생각 속의 노름이다 하는 걸 한. 고정되기 전에 또 해야지. 예.
그래서 다를 것 같다는 것도 생각이죠. 그래서 바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해결하려고는 안 하는데 그냥 알 수 없음이지. 그게 알 수 없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을 할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시작을 알려고 하고 끝을 알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아니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 이 도면은 스스로 자명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명해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무시무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못하지만은 스스로 자명하다는 경험을 하면은 더 이상 시작이니 끝이니 말을 하지 않게 돼요. 묻지 않게 돼요. 당연히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편함이 없죠. 그냥 몰라도 그냥 내생에는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굉장히 이 불편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알려고 함이 없으면 모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아니 생각, 몰라도 그냥 불편하지 않다. 음. 그냥 뭐 의심스럽지 않다. 그냥 뭐 받아들이는 네.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는 암도 모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몰라도가 아니라 모른다는 의식도 없는 거니까 모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답이 나와버렸네. 즉 뭐냐 하면은 그게 관심이 있어야 모른다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아예 관심 대상으로 관심으로 떠오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는 것은 뭔가 알 거 모를 거 있어야 안다 모른다라고 있는데 아예 안다 모른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명함이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묻던 그런 의문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물으러 다녔던 그 물음이 아예 이제 누군가 답을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답을 이야기 못 해줬지만은 그냥 스스로 그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음 자체가 없으니 안다 모른다도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 모른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질문이 없으면은 안다도 없고 모른다도 없는 거예요. 아예 질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문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뭡니까? 그 상태가 뭐의 상태입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이 그 빅뱅의 순간을 찾기 위해서 가속기인가 뭔가 만들고 우리나라가 포항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데 그런 어떤 현대적인 문화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거기서 스톱되는 기고 전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되면은 아니요. 그것이 또 생각입니다. 왜 그것이 생각이냐? 왜 그것이 생각이냐? 끊임없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의문이 드러나서 의도가 다르면 끊임없이 그런 것은 자연 현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진다 하는 그것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다 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치가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 끊임없이 그런 것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치 논란은 계속될 거고 과학 추구는 계속될 거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계속될 거고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일어나는 그 경험대로 그러한 것이 자연 현상인 거예요. 끊임없이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눈이 오고 또 지진이 나고 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현상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것도 없어질 거 아니냐. 수습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생각 속의 문제지. 내가 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한 모든 것이 자연현상으로서 해소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정치가들의 그런 논란도, 과학자들의 그런 노력도, 기업가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해소 과정의 현상들인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덮어두더라도 그걸 안 덮어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본들 아직 도에 기에 안 들어온 사람이 이 아직 괴로움의 경험이 아직 덜 돼서 아직 행복이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전차한테 그 태국의 어떤 의사가 와서 물었대요. 태국은 국교가 승리다 보니까, 와, 그거 가보면 막 모든 사람이 떠받들고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수행만 하면 앉으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성녀들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성녀 되려고 하면은, 다 출가해서 스님 되려고 하면, 왜 스님은 전부 이렇게 떠받들려지고 있고, 전부 아잔, 이러고 있으니, 다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전차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다 성녀 될 일은 절대 없다. 지금 봐라. 점점 더 성녀가 안 돼가졌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찾으려고 할 사람은 그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에 얽매이지 보세요. 도대체 빅뱅이 일어나려면은 빅뱅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뭔가가 있어야 빅뱅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빅뱅 이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그것은 또 그 이전은 또 어떤데? 그래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알 수 없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무명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 인간이 뭐 다 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아.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라고 하는 아니요. 무명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무명을 알까요, 모를까요?